문제는 실업률입니다. 집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이정입니다. 요즘 집값이 폭락할 거다, 혹은 단기적인 현상이다, 혹은 뭐 올라갈 거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의견이 여러 가지로 분분합니다. 사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다 공감을 하실 겁니다. 예상 정도를 해보는 상황일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여러분과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은 집값이 올라가는 혹은 내려가는 그 근본적인 문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그냥 집값이 올라갈 것 같다 혹은 내려갈 것 같다 이런 부분을 논하는 것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우기는 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그리고 집값이 내려가는 그 근본적인 아주 베이직한 기초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값이 내려가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매도자, 그러니까 셀러가 집을 싸게 팔면 집값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매수자, 그러니까 바이어가 집을 싸게 사고 싶다 손 치더라도 집을 파는 사람, 매도자 입장에서 집을 싸게 안 팔면 집값은 절대로 안 내려가는 겁니다.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 또한 아주 간단합니다. 구매자, 그러니까 바이어가 집을 비싸게 사주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매도자가 집을 아무리 비싸게 팔고 싶다고 해도 매수자가 집을 비싸게 사주지 않으면 집을 비싸게 팔 수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집값이 내려가는 것은 매도자, 그러니까 셀러의 결정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집값이 올라가는 이유는 있지 않습니까? 근본적으로 구매자, 즉 바이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집값이 내려가려면 셀러가 흔들려야 되는 것입니다. 100만 불짜리 집을 셀러가 100만 불에 팔려고 마켓에 내놓았다고 칩시다. 어느 모로 봐도 아무리 감정가, 어프레이저 가격을 낮게 잡아도 이거는 100만 정도는 무조건 되는 집입니다. 근데 바이어가 없습니다. 이 집을 100만 불에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바이어가 나 이거 90만에 살래 이렇게 했을 때 이때 셀러가 90만에 집을 팔기로 결정을 하면 집값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근데 셀러가 난 싫어 안 팔래 이렇게 한다 그러면 집값이 내려가는 게 아니죠. 셀러 입장에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100만에 안 팔고 90만에 파느니 그냥 안 팔래, 그냥 렌트 놓지 뭐. 계산해보니까 페이먼트 이것저것 합쳐가지고 한 3,000불 정도 되고, 그리고 렌트 수익률이 한 달에 한 4,000불 정도 되는데, 그러면 한 달에 한 1,000불 정도 남네? 굳이 내가 이걸 안 팔래? 그러면 집값은 안 내려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셀러가 집을 안 판다고 하면 집값은 안 내려가는 겁니다. 집을 싸게 팔고 안 팔고는 전적으로 셀러의 선택인 것입니다. 집값이 폭락한다는 분들, 솔직히 근데 제가 보기에는 폭락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 말이 맞다 치고 집값이 급속하게 내려가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미국의 집주인들, 그러니까 셀러들이 집을 싸게 팔 수밖에 없는 조건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셀러가 싸게 팔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이유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을 렌트를 놓았을 때 페이먼트보다 렌트비가 낮게 나온다. 이런 경우 렌트를 놓고 집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계속 마이너스가 나니까 손해가 되는 부분이 대단히 많겠죠. 물론 원금은 조금 갚아지지만 그건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 달 한 달 계속 꼬라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실직을 했더라도 혹은 이직을 하더라도 렌트를 나가가지고 남는 상황이면 어지간하면 가지고 있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렌트비 대비 페이먼트가 훨씬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초이스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전문가와 상의를 하더라도 빨리 팔아라는 답이 나옵니다. 사실 안 팔고 방법이 없죠. 여기에서 페이먼트를 하는 거는 모기지, 텍스, 그러니까 세금, 인슈런스, 그 다음에 HOA 한 요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공실률 이것저것 거 따지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하루라도 빨리 파는 게 좋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외에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집을 팔아서 자본을 확보해야 되는 경우, 비즈니스가 잘 안 돼가지고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돈을 넣어야 된다든지, 혹은 실직을 했는데 돈을 모아놓은 돈이 하나도 없다든지, 여하튼 어떤 이유에서 됐든지 간에 목돈이든 현금이든 돈이 빨리 필요한 사람들의 경우는 집을 싸게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이혼을 해야 된다든지, 꼭 큰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혹은 큰 집을 팔고 꼭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아닌 일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이들은 급매를 해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는 페이먼트 대비 렌트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 그리고 급하게 자본이 필요한 경우, 이 두 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 두 가지를 보면 집값이 내려갈지 유지를 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집값이 올라가는 경우는 구매자, 즉 바이어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집을 100만에 집주인이 마켓에 집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A라는 바이어가 이 집을 풀캐시로, 융자 안 하고 풀캐시로 100만 불에 이 집을 사겠다고 합니다. B라는 사람도 이 집을 사고 싶습니다. 근데 다운페이가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A라는 사람이 풀캐시로 100만이니까 이 10% 다운페이를 한 사람이 이 집을 살려고 한다 그러면 가격을 더 높이는 것 이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110만에 이 집을 사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셀러가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집값이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앞에 동영상에서 부실한 바이어가 집값이 올라가는데 촉매제 역할을 한다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여하튼 바이어가 자꾸 높게 산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거든요. 내려가는 상황이든 올라가는 상황이든 집주인은 마켓 프라이스인 100만 불의 집을 보통은 내놓습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선택을 하죠. 이 부분을 더 높게 살까 혹은 낮게 살까의 부분에 대해 선택을 하죠. 높게 산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판다는 거고요. 낮게 살 때는 셀러가 팔지 안 팔지 고민을 하고 팔 수도 있고 안 팔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올라가는 마켓은 바이어가 주도를 하는 것이고요. 내려가는 것은 셀러가 주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마켓에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마켓에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어가 웃돈을 주고 살려고 하지는 분명히 않는 거거든요. 그건 명확하죠. 그러면 올라가는 부분은 그냥 잠시 잊어버리고요. 내려갈까 말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첫째는 렌트비가 낮게 나오는 경우, 둘째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 지금 여러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어느 정도의 조정은 불가피하지만 폭락을 예측하지 않는 이유 중에서 이 이유가 가장 큽니다. 지금 현재 마켓에 있는 집주인들의 경우 이자율도 잘 받았고요. 에퀴티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집을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더라도 렌트를 놓으면 일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부분의 셀러들이 에듀케이션이 제대로 돼 있죠. 기다리면 올라간다. 집값은 기다리면 올라간다고 에듀케이션이 잘 돼 있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든 버틸라고 하죠. 이분들은 지금 리파이낸스의 한창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페이먼트가 높게 가지고 있으시다 그러시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이 페이먼트를 낮추는데 주력을 해야 됩니다. 집을 아예 던질 생각이 아니라 그러면 일단 페이먼트를 낮춰놓으면 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의 수는 급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비즈니스를 하는데 여기에 돈이 빨리 들어가야 된다든지 실직을 했는데 여유 자금이 전혀 없다든지 지금 이 상황에서 집을 안 팔고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온다든지 이런 등등의 이유로 당장 급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마다 편차가 상당히 클 것이다.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을 유심히 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주민들 중에 아주 많은 포션이 10% 이하의 다운페이를 해가지고 집을 사 있는 경우, 예를 들면 FHA 혹은 정부 보조 프로그램 이런 걸 받아가지고 하는 경우, 그 이외에도 10% 이하 다운페이 하는 그 융자 종류들이 많죠. 여하튼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아주 낮은 다운페이먼트로 해가지고 집을 산 사람들이 지역 주민들의 대부분이라 그러면 지역이 하락할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봐야 합니다. 금융위기 때 집값이 떨어진 대표적인 원인은 경기 침체 이전의 부실 대출입니다. 앞으로 3개월 정도는 집값이 급락하든지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선 정부에서 보조를 너무 잘해주고 있고요. 은행에서도 비교적 협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집을 굳이 싸게 팔 필요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은 대부분이 개인마다 큰 자산이기 때문에 일단 가지고 있는 이상은 떨어질 것 같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빨리 싸게 이렇게 팔지는 않습니다. 개인적인 상황이 팔든지 사든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 팔고 사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느 뭐로 보나 급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사람들에게 별로 없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보조를 잘해주고 있고요. 은행에서도 비교적 협조적입니다. 반에 반토막 난다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혹시 주위에 지금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지금 빨리빨리 해가지고 싸게라도 빨리 팔아야 되겠다고 방방거리는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집을 파는 것, 특히 본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집을 파는 것은 대부분의 경우 제일 마지막 수단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경기가 폭락을 할 때는 주식이 먼저 떨어지고 집값이 나중에 떨어집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이야기인 게
부실 대출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집값이 먼저 흔들거리기 시작했던 거죠. 사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이 상황이 끝나고 난 뒤에 지금 벌려놓았던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 도매업, 소매업의 정상화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주 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지금 시장에 돈을 너무 많이 풀고 있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자동으로 따라오게 될 것입니다. 어느 시점에 되면 이 풀린 돈을 당연히 걷어들이려고 할 것입니다. 채권을 많이 팔든지 융자 규제를 풀든지 혹은 세금을 더 거두든지. 맞다. 그리고 세금 보고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시장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가지고 돈을 걷어들이려고 할 때는 정부에서 세무조사를 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하튼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지금 벌려놓은 일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입니다. 그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사람을 여러 가지로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이 대단히 많을 것입니다. 지금 유례없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해가지고 유례없는 대응책을 만들어내가지고 지금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현 상황에서 집값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은 실업률입니다. 문제는 실업률입니다. 실업률이 집값을 좌지우지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실업률이 엄청나게 치솟았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큰일 났네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이래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와 있는 실업률을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전부 다 문 닫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실업률이 치솟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지금이 660만인가 그러죠? 실업률이. 너도 나도 실업수당 신청하니까요 지금은.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이 지역에 실업률이 어떻게 나올지 그거를 유심히 봐야 됩니다. 지금의 실업률이 660만이든 1000만이든 그게 향후 부동산 마켓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고 난 뒤에 복직할 사람들 복직하고 일하러 갈 사람 다 일하고 이렇게 됐을 때의 그 실업률은 어마무지하게 큰 영향을 줄 것입니다. 특히 지역을 이끌어가는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하청업체가 많고 이렇게 그 지역의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회사들이 대규모 감원을 하는지를 잘 봐야 됩니다. 키는 실업률입니다. 앞으로 상황이 좀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